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울림산방에 왔습니다. 진도 울림산방은 넓고 울창한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과 조선시대 봉수터가 남아있는 첨찰산을 배경으로 자연유산과 역사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입니다. 진도 울림산방은 조선 후기 화가인 소치허련이 철종 7년, 그러니까 1856년에 거처하여 그림을 그리던 곳으로 아침 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숲을 이루었다 하여 울림산방이라 붙였습니다. 이곳은 투사 김정희가 1856년에 세상을 떠나자 그의 제자 허련이 고향인 이곳에 내려와 초가를 짓고 화실을 만들어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허련의 문집인 소치실록에 따르면 큰 정원을 다듬고 아름다운 꽃과 희귀한 나무를 심어 신선들이 산다는 곳처럼 울림산방을 꾸몄다고 합니다. 허련은 이후에도 이곳에서 아들인 미산 허영과 손자인 남농 허건 등 후손들이 대대로 그의 화풍을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허건에 의해 1892년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곳 일대는 역사문화유산인 남종화의 산실, 울림산방과 자연유산인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이 있는 첨찰산 등이 어우러져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로 허련은 진도읍 쌍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시서화에 뛰어난 삼절이라 칭송되었는데 20대에 해남 대흥사의 초이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공제 윤누서의 화첩을 보며 그림을 익혔습니다. 헌종 5년에는 1839년에는 초이 선사의 소개로 서울로 올라가 김정희에게 본격적인 서화 수업을 받았습니다. 헌종 12년 1846년 왕에게 그림을 바친 뒤에는 여러 차례 궁중을 드나들며 왕 앞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한 당대의 명사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시집기와 글쓰기,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허련의 호는 투사 김정희가 지어준 것으로 원나라 4대 화가 중 한 사람인 황공망을 대치를 하는데 빗대어 소치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울림산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울림산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그 뒤에 현무를 한번 보실까요? 현무는 금채입니다. 금채인데 금채를 보실 때 우리가 산을 보실 때는 호산이 있고 겹산이 있습니다. 산을 한번 보세요. 이 전체적인 금채인데 산이 겹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겹으로 있다는 건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뒤에서 바람이 치고 들어올 일이 없죠. 그래서 금채가 후덕 하고 산이 어디 고리 하나가 없어요. 고리 하나도 없고 금채가 있는데 그 중심부에 지금 울림산방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림산방의 청령 쪽을 한번 볼까요? 청령 쪽을 보게 되면 이 안산 자체가 겹겹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쪽을 다 막아줬어요. 근데 막아주는데도 저기가 뭐가 있어요? 저기 그 목재가 하나 있죠. 목재가 너무 수려한 목재가 하나 있죠. 그 뒤에 있죠. 그러면 저쪽에서도 겹겹이. 그러면 목재가 막아줬다는 거는 거기에 학문적으로 뜻을 크게 이룰 위인들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이렇게 겹쳐서 산을 볼 때는 산이 겹쳐서 오는 건 사람의 수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을 한번 보세요. 안산을 보게 되면 저거 토금채예요. 토채니까 이렇게 사각이 돼야 되는데 끝이 동그랗게 됐죠. 그러면 저거는 토생금의 원리를 보시면 돼. 그래서 토금채의 겸채를 보시면 돼. 원래요, 토채문 하나보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대로 토생금을 해서 겸채가 됐을 때가 귀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가치가 더 좋다. 저기 그 울림산방의 그 본체를 보게 되고 이 앞을 그 연못을 보게 되면 이 사각으로 연못이 돼 있고 안에 동그라미가 동그랗게 저렇게, 이거는 천안 지방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땅을 상징하고 저 안에 있는 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음양이 맞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잉어도 한번 보세요. 잉어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수질이 이렇게 좋아야 잉어들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근데 잉어라는 거는 원래 이게 귀를 얘기해요. 그래서 잉어가 하늘로 차고 올라오면 등령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것도 우리가 얘는 잉어는 잉어지만 이걸 용으로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데는 다 이렇게 잉어를 길러요. 이렇게 잉어를 기르는데 이제 금붕어도 있고 뭐 하여튼 많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이 나무를 심는데 저쪽으로 보게 되면 뒤에 해물을 보게 되면 바로 저 무슨 탑 같은 거 있는데 그 송신탑 같은 거 있는데 그 뒤에가 이렇게 간을 이렇게 딱 막아줬죠. 이게 일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산을 보실 때 저렇게 세세하게 보셔야 돼. 저 산이 뒤에 산은 후덕한데 여기가 허하잖아요. 그럼 바람이 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 쭉 뻗어줬다는 거야. 저기서 이 울림산방에 저것도 하나의 큰 아주 그 되게 길성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울림산방에서 보면 요게 백호잖아요. 백호 쪽에 보세요. 저 안쪽으로 보게 되면 저기 바위가 아주 입석으로 탁 서 있어요. 저거는 일단 기운이 그 안으로 딱 멈추게끔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밖으로 기운이 나가지 않게 해주는 거. 백호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그 소치허련 선생님도 소치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선생님은 그 뒤로 계속 이렇게 그 후손들이 명맥을 좋게 이어가는 거는 우리 아까 청룡 쪽에 저런 길성 저런 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룡 쪽이 너무 잘 짜져 있죠. 그리고 산이 깔끔해요. 그러면 이 깔끔하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성품이 티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쪽에 지금 울림산방 기준에서 보면은 여기 안 사는데 저기 저 산을 한번 보세요. 저 안에 저 산도 말장능처럼 아주 길성으로 이쁘게 되어 있죠. 유연해요. 그 다음에 또 요 건물 바로 저 뒤에 저 백호 저쪽 끝에 거기서 그 산도 후덕하게 감싸주고, 전체적으로 이 네베코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네베코가 하나 있고 외베코가 또 저쪽에 쭉 그렇게 감싸줬어요. 그래서 울림산방은 여기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길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앉아있는 형태죠. 저 사람의 머리를 보시면 돼요. 저 위에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거칠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울림산방에서 백호 쪽이 엄청 좀 힘이 파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네베코로 보지만 저쪽이 저게 외베코라고, 외베코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울림산방 이제 자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다들 빨리 오세요. 간자곤향이에요. 간자곤향이야. 간자곤향. 그럼 향이 아니 저거야. 저 뒤에 뒷살 이쁜 거 볼록한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간자곤향이면 축간이니까 서사택이잖아. 서사택이면은 간자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들어온 문이 어디냐면은 저기 졸로 왔잖아 저기. 그리고 저 입구가 저쪽이지. 그러면 저기는 이거 경유신이야. 문이 저기 경유신 정도 되겠다, 그치? 저 들어온 게 여기 이쪽 가니까. 그러면 이게 태야, 그치? 그럼 보자고. 여기서 할게. 이게 이 자가 간자예요. 그 다음에 태는 이거야. 태는, 그치? 태는 태께는 이거야. 그럼 간자 이거지? 일상생기. 이중옥이 삼화연년이야, 여기도. 여기도 삼화연년문이야. 그러면 길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솔직히 울림산방이 시끄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후대도 잘 이어가잖아? 그런 게 바로 자손들이 잘 되거든, 연년궁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 문까지 잘 맞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저 문도 태문이야, 또 저거. 저 입구, 우리가 지금 온 게. 그러면 이 자체 하나가 문이 다 맞는 거야. 이게. 여기서 저 문은 저 태문에 해당돼. 이 자리에서 또 이게 전체를 볼 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문이 이렇게 맞으면은 계속 길사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이 우리가 들어올 때 내가 저걸 태문으로 잡았지만 저 중심으로 만약에 가면 여기가 간자 곤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자 있죠. 일상생기문이 된다고 또. 그러니까 문 자체가 이렇게나 너무 잘난 거야, 이 자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생기문을 놓으면 후손들이 잘 돼. 그리고 집안의 식구들이 건강해, 첫째. 후손들이 건강해야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울림산방은 좌도 좋고, 그리고 안이 시끄럽지가 않잖아. 안이 얌전하잖아. 안이 저렇게 이뻐야 돼. 그러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을 보게 되면
이 좌측에 있는 이 산 있죠. 요 안도, 요 토채, 얘 토금채, 얘하고 보면 얘는 바로 저쪽에서 왔다고 치고 쟤는 딴 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저 바깥에 거. 그러면 여기에 후대를 이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화풍 또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히 백호가 좋죠. 우리가 양택을 볼 때는 백호가 좋아야 돼. 백호는 집안에 안 살림하는 여성하고 연관이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재물과 연관이 되잖아. 이 밖에 쪽으로 명예가 조금 약해도 집안에 재물이 풍성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 애들 교육도 시키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양택을 볼 때는 안사람 위주로 봐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거의 밖에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남편이 사무실이 밖에 있으면 그거는 남편 위주로 해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집은 양택은 집 안살림 위주로 해주는데 여기는 저 아까 그 입석 서 있는 그 자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올라가겠지만 쌍계사가 요 뒤에서 허련선생 사시는 집에서 이거 올라가면 바로 여기 고리야. 근데 그 고래물이 이 연못을 이제 조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쉽게 빠지질 않고 연못으로 조성을 했으니까 재물이 모이는 거야. 근데 연못도 얼마나 이뻐요. 크기가 이 집하고 비례했을 때 거리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작품 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만큼 하시고 뒤에 이제 소치 선생이 이제 계셨던 그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 앞에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이 조성되는 이제 우리가 이유도 있는데 물이 여기가 높죠. 여기가 높습니다. 높아요. 그죠? 보이죠? 땅이 원판이. 그 다음에 저쪽이 높아요. 그럼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 연못을 조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은 물골이라고 보시면 돼. 물골. 그래서 항상 건물을 지실 때는 이 물골을 피해서 져야 돼. 근데 물골을 피해서 짓더라도 물은 어떻게 돼야 돼? 내 앞을 감아들고 가게 져야 된다고. 그럼 물이 양쪽 집이 있잖아. 양쪽 집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백호 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기운이 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다 연못을 조성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절로 빠져나간다고. 우측으로 빠져나가는데 일단 물이 한번 머무르고 가잖아. 그렇죠? 물이 머무르고 가는 물이 깨끗해야 돼. 만약에 이 물이 지저분하면 되는 노릇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호수나 이런 물은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거수를 해주고 물이 나가는데 저 바깥에서도 거수를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거수가 안 되고 물이 계속 쭉 판이 날때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자체가 높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물을 여기서 머무르고 나가게끔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물은 직수로 빠져버리면 집이 가난한 거야. 가난을 면치 못해. 항상 모든 게 머물러 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모든 걸 생각을 할 때도 모든 게 한 번은 생각이 머물러야지 생각되는 대로 축축 행동을 해버리면은 사람이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다고. 똑같아요. 자연의 이치도.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가요. 여기가 확실히 높죠? 여기로 한번 가보자고요. 못 가네. 산을 보실 때도 산이든 땅이든 보실 때 자연의 이치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 절로 다 모이게 돼 있잖아. 벌써 확연하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보셔요. 그 다음에 쌍계사 쪽으로 가서 소치 선생 생각하고 한번 보자고요. 길이 없네. 물도 여기서 내려오고 저쪽에서 내려서 합수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줘야 돼. 집 앞을. 여기서 보게 되면 아니 정확하게 보이지. 정확하게. 여기가 소치 선생이 사셨던 집이야. 여기는 소치 선생이 기거하셨던 집인데요. 간자 곤양입니다. 간자 곤양인데 문을 보게 되면 저 문이 저쪽에 있는 태문이 오래전에 그 문으로 원래 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태문이죠. 간자에다가 태는 이거죠. 그러면 간자 일상생기 이중옥이 사마연년이에요. 그럼 저게 연년문이에요. 후손들도 잘 되고 길사가 끊이지 않는다. 근데 앞에 지금 이 울림산방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안이 목차려서 아주 이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청령 쪽으로 한번 볼까요? 청령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토채예요. 저쪽이 토채예요. 토금채예요. 그쵸? 토금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거 금채인데 이쪽은 약간 기울어져 보이죠? 전체적으로 산이 후덕하면서
이렇게 흠집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이 소치 선생 집에서 저 청룡 쪽을 보게 되면 청룡 자락이 쭉 뻗어서 내려오면서 이 집을 감싸주기도 하지만은 저 외 청으로 봐도 돼요. 그쪽이 높으면서 이쪽을 바람 하나도 안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겹겹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집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청룡 쪽에 저쪽에 보면 저기 고리 하나 보이는데 안개가 있으면서 그거를 이 산자락에서 다 감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뒷산에 앉아도 앞에서 막아주면 돼요. 그러면 저 뒤에 있다는 거는 저 산에 저런 위용을 보면은 내 주변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시라는 거야. 내가 교우를 해도 그러는데 그걸 다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다 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있죠.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뭐 위치를 보나 좋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보다 누구나 파워가 더 큰 사람들만 위축이 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이 집에서 저 산이 만약에 가까웠으면은 여기를 누르겠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게 다행이다. 이 산 자체도 앞에, 이 산이 이 소치 선생 집에서 보면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뭘 산소를 잡을 때도 내 앞에 있는 정안이 반듯해야 돼. 안산이 반듯해야지 삐딱하면은 나를 돌아 누워서 있는 것도 되고 그런 게 다 통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의 소치 선생의 안산은 바로 아까 그 울림산방에서 봤던 그 안과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그 안이 되게 얌전하잖아요. 그리고 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후손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점잖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안이 시끄러우면 후손이 만약에 딸을 낳아도 딸이 시끄럽게 하는 거야. 집안을 분란을 나게 하고. 근데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무슨 재판이 걸려 그런 게 안 걸려야 돼. 그러면 그런 거는 어디서 오냐면 다 흉사에서 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규봉이 하나도 없어요. 규봉이 하나도 없고 깔끔해. 어디 뭐 흠집이 없어. 이런 터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터는 명당 중에 명당이다. 울림산방은 정말 명당 중에 명당이고 뭐 전국을 다녀봐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명당의 교훈을 잔뜩 이제 비가 왔는데도 하늘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할 때 그나마도 우중이지만 촬영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신 천지신명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